잇몸뼈가 녹지 않고 잇몸이 붓는 것만으로도 이가 약간 흔들려요. 예민한 분들은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를 빼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거겠죠. 99% 정도 치아의 흔들림도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으로 이를 눌렀을 때 쑥 가라앉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3도의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치아를 빼는 쪽에 좀 가까워졌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사실 치아가 흔들린다고 느끼시면은 하늘이 무너진 표정으로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흔들린다고 다 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경우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경우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경우는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장 큰 원인,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치아 흔들림의 원인은 잇몸병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잇몸병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 뼈를 눕게 하고 예전에는 꼿꼿하게 서 있던 치아들이 설렁설렁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젊은 분들은 잇몸뼈가 녹지 않고 잇몸이 붓는 것만으로도 이가 약간 흔들려요. 예민한 분들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염증 자체도 이제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가 점점점 흔들리게 되고 뼈는 점점점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를 빼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치주염이 치아의 흔들림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가 흔들림을 느꼈다면 내 잇몸이 어떤지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는 내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때 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악물기를 한다거나 이를 간다거나 했을 때 너무 강한 힘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인대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흔들흔들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잇몸뼈는 가만히 있는데 치아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서 흔들리는 거라 사실 그 강한 힘이 없어지게 되면 치아의 흔들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잇몸병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습관을 조절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 외상이에요. 이가 어딘가에 딱 부딪혔다,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젓가락이나 포크를 잘못 씹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외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대가 다쳐서 부어 올랐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다쳐서 이가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99% 정도 치아의 흔들림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예후로는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치아 흔들림의 원인은 교정치료인데요. 예전처럼 철사 교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가 흔들리는 걸 잘 못 느끼시거든요. 왜냐면 평소에는 늘 철사가 치아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정 중에 이가 흔들린다는 걸 모르시지만 요즘 많이들 하시는 투명 교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치를 늘 뺐다 꼈다 하시면서 장치가 없을 때 내 치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가 흔들린다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 치료는 치아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치아의 흔들림은 동반이 되는 것이고 교정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 절대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치아 흔들리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1도, 2도, 3도로 나눠서 구분을 하거든요. 1도는 사실 치아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예요. 1도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의 손실은 없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손실이 있더라도 동요도는 1도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아직 큰 병으로 진행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잇몸 치료 등으로 해결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2도 정도의 흔들림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흔들었을 때 이제 육안으로 이가 흔들림이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잇몸뼈가 녹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재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3도의 흔들림은 심한 경우예요. 사실 치아가 3도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1도와 2도는 수평적으로 흔들림만을 말했다면 3도는 이가 꼴렁꼴렁 수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를 눌렀을 때 쑥 가라앉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3도의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가 되었을 때는 환자분들이 나 이 치아로 뭔가 먹기가 힘들어, 딱딱한 거는 못 씹겠어 라는 저작의 불편감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사실 치아를 빼는 쪽에 좀 가까워졌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치아의 흔들림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잇몸병, 치주염이 흔들림의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스케일링과 소파술 등 잇몸 수술 같은 잇몸 치료예요. 잇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잇몸뼈가 더 녹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치료가 되겠죠. 염증이 경미하다면 사실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 치료가 종료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소파술, 활텍술 등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림이 조금 있으면서 잇몸뼈가 녹았다면 이제 잇몸 수술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가 치료의 정도, 치료의 심도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사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잇몸뼈가 이렇게 녹았는데 치아가 이렇게 안 흔들리다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뼈는 90% 녹았더라도 수술 같은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대로 잇몸뼈는 많이 있는데 이가 너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흔들림을 더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술 같은 심한 치료는 조금 피하고 먼저 간단한 치료로 치아의 체력을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의 동요도는 잇몸 치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아가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로는 교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잇몸뼈가 조금 녹았는데 내가 씹는 힘이 너무 강하다, 아니면 치아의 각도나 위치가 안 좋아서 작은 힘에도 치아가 받는 힘이 좀 강하게 온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았거나 인대가 손상된 거 대비해서 흔들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합 조정이라고, 말하자면 치아의 뾰족뾰족한 부분에 조금 둥글려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치아가 받는 힘을 줄여주면 흔들림도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합 조정도 치아가 흔들릴 때 많이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랍니다. 일단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 이악 물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습관을 멈추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요. 정기적으로 잇몸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잇몸병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1년에 정말 서너 번씩이라도 치과에 오셔서 잇몸 질환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게 치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껌이나 오징어 같은 거 치아에 강한 힘을 줘서 동요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흡연도 역시나 안 되고요. 그리고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당뇨를 컨트롤을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를 빼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빠진 치아의 위치나 그 개수에 따라서 치료법이 많이 달라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뺀 게 하나라면 양옆 치아를 깎아서 쓰는 브릿지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브릿지보다는 옆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임플란트를 좀 더 많이 하고요. 그런데 치아가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한다면은 슬리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서 밥을 못 먹을 때는 치아를 어떻게든 대체를 해주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를 안 만들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치아들이 우리의 교합력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더 빨리 오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28개의 치아로 밥을 먹었는데 치아가 한 8개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20개의 치아에 힘이 집중이 되게 되고 이가 흔들리는 일도 더 많이 생기고 그 방향이 더 나빠지는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사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가 흔들린다고 무조건 빼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흔들린다고 빼는 거 아니라 염증을 없애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과하게 흔들리는 치아도 치료를 좀 시도를 해보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항상 제가 모든 치아를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치아라고 바로 포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가 흔들린다고 느끼셨을 때 늦었어.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초기에 염증을 잡아보자 라는 마인드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